같습니다. 지금은 또 제가 이번에는 눈에 대해서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신경 쓰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사시로 그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 보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 브러쉬가 아니지. 지금 학원에서 과제하면서 연습 자습하면서 듣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빠른 설명을 위해서 복붙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눈이 있다고 쳤을 때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들 그리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공을 그릴 때 말이죠. 동공을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보통은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요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흔히 잘 알 수 있지만 가끔 각도가 틀어질 때라든가 정면에서 그리긴 그리는데 갑자기 얘 좀 표정이나 아니면 인상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는 아니면은 약간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아이라인을 기준으로 먼저 십자선을 그어 보세요. 이렇게 십자선을 그어 보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중앙이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보일 거 아니에요. 동공의 위치는 이 중앙에 있어야 돼요. 동공의 위치는 항상 아이라인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시로 보이거나 아니면은 좀 어색한 인상이 있다라고 할 경우는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 눈동자가 여기로 좀 옮겨갔다든가 이제 또 동공이 이렇게 옮겨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파란 선을 지워봅시다. 이게 언뜻 보면은 왼쪽으로 잠깐 흘깃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가려면은 이 눈동자 자체가 전부 움직여야지 좀 바른 인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만 흘긋 본다 하더라도 얘가 이게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눈동자가 약간이라도 움직이는 쪽이 맞겠죠. 동공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또 다시 이렇게 동공을 그려놓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찍을 때요. 지금 하이라이트는 이제 바탕색이 흰색이니까 임의로 주황색으로 할게요. 하이라이트를 얘는 여기에 찍고 하이라이트 얘는 여기에 찍고 이런 경우들도 꽤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도 이제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시선이 양쪽으로 바깥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제 사시나 아니면은 좀 다른 눈이 어색해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방향 같은 경우도 똑같은 위치로 정해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각도가 들어간 눈을 내가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실제 안구는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친구이고 여기에 홍채랑 우리는 이제 동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홍채랑 이렇게 맺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돌아가게 되면은 옆에서 볼 경우는 이렇게 거의 안 보이게 되고 이게 데포르메로 들어갈 경우는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그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얘가 약간이라도 각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납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표현을 해주는 쪽이 설득력이 좀 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그림이 어색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할 때는 반드시 눈 위에 십자선을 그어 봤었을 때 얘가 이 중앙을 넘어가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바로 이렇게 십자선이나 동그라미로 그리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라고 할 경우는 네모부터 시작하면 돼요. 네모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사각형은 또 잘 그릴 수 있잖아요. 누구나 사각형부터 그린 다음에 이렇게 십자선을 중앙을 위치를 그은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원형을 그리시면은 편하겠죠. 그런 다음에 홍채나 동공의 위치 같은 경우도 맞춰서 그리면은 굉장히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끔 이렇게 눈을 그렸는데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동공이 여기 이렇게 모여서 그리거나 아니면은 어느 하나는 제대로 이렇게 여기에 그렸는데 어느 하나는 약간 이제 이쪽으로 그린다던가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은 반드시 그리드를 그려보시고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많이 그림이 개선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힘들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예쁘게 그리기만 하면은 네. 이제 엄청난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그냥 승부처. 그쵸, 승부처.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고 나서 데포르메를 진행을 해주셔야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은 아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들게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시선 미러로 그릴 때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동공을 맞아요. 움직여 주셔야 이제 시선이 움직이는 느낌이 제대로 나기 때문에 네.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서 동공 움직여 주시는 거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까지 생각을 해 주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게 제 해외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쪽 모해체나 한국 쪽 일러스트레이션들 보면은 이렇게 사시로 그려지는 그 눈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인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도 그게 이제 눈을 예쁘게 그리는 묘사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원론적인 이제 동공의 위치나 아니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따로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묘사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한국 그림의 또 특징은 묘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들 많이들 하시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이렇게 밸런스를 잘 잡아주면은 묘사도 좋고 그리고 아까 바다 선생님께서도 강조를 하신 이 사람이 알고 데포르메를 잘 하시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눈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으로 넘어.